저는 올해 65,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은퇴하면 편안하겠다. 이제 여유롭겠다. 하지만 제게 찾아온 건 평온이 아니라 깊은 공허였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게 오히려 더 저를 쓸쓸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홀로 버티며 살아왔는데 뜻밖에도 제 일상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차 한잔 나누는 친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은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이야. 문제는 그 감정이 저에겐 로맨스였지만 제 가족들 눈에는 불륜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만났다고 믿었는데 자식들은 체면이 무너졌다고 분노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노인네 취미 생활이라 웃으며 말하곤 하지만 사실 제겐 생명줄 같은 공간입니다. 아침마다 원두를 갈고 커피 향이 가득 퍼지는 순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손님들도 다양합니다. 회사 다녀오는 직장인,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 동네 아주머니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마치 제 카페가 작은 마을 사랑방이 된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한 할머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더군요. 그분은 메뉴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연하게 커피 내릴 수 있을까요? 밤에 심장이 두근거려서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아메리카노 대신 카페라떼로 해드릴게요. 우유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고맙습니다. 역시 나이 드니 예전처럼 진하게 못 마시겠네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대화였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듯 했죠. 그분은 커피를 받으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참 향기가 좋아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기.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기. 그 후로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혼자 책만 보시더니 점점 말을 트기 시작했죠. 사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는 비가 와서 기분이 꿀꿀했는데 여기 책은 다 사장님이 고르신 거예요. 제 취향이랑 딱 맞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네. 제가 옛날부터 역사책을 좋아해서요. 여기 보시면 삼국지 전집도 있고 옆에는 고전 문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주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 손녀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하면서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참 정 많고 따뜻한 분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은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리 때문에 산에 잘 안 오르려 했는데 그녀가 말했죠. 사장님, 운동도 하셔야 오래 사세요. 같이 가요. 제가 천천히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따라 나선 산길에서 그녀가 제 팔을 살짝 붙잡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돌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작은 행동이었는데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내 나이에 무슨 이런 감정을.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혹시 또 다른 마음이 싹 트는 것 같아. 당신이 용서해 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왠지 괜찮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우연히 마주쳐 같이 걸었고, 저녁에는 카페 불 끄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라면 하루가 짧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잖아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고 고독해도 누군가와 손을 맞잡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선물 아닐까요? 그런데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카페로 찾아와 우리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그녀가
제게 웃으며 말했죠. 사장님, 이번에 손녀가 졸업한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해도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손주 자랑하시는 거 보니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손주 얼굴만 보면 힘이 나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제게 낮지만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손을 움찔하다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면서도 태연한 척 말했죠. 아니, 그냥 아는 분이랑 차 한잔 하는 거다. 무슨 문제 있냐? 아들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한 잔? 이 나이에 무슨 남녀가 단둘이 차 한 잔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분은 그냥 친구다. 서로 의지하며 얘기 나누는 사이일 뿐이야.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냐고요? 이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딱 불륜 같단 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이 치밀었습니다. 불륜! 아내가 떠나고 난 뒤 내가 얼마나 긴 세월을 혼자 버텨왔는지 너는 알기나 하냐? 밥상 앞에 앉아도 불 꺼진 집에 들어와도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 없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텅 비고 허전했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외로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체면, 어머니의 기억, 아버지는 다 잊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기억이라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잊은 적이 없는데 왜 내 작은 설렘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아들은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요. 아직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가 다른 분이랑 함께 있는 걸 보면 저는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냐?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 지금 딱 그 꼴이야. 너희는 너희 시선으로만 보면서 내 감정은 무시하는구나. 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제발 그분과 거리를 두세요. 어머니를 욕보이지 마세요. 며칠 후 손주 녀석이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여자친구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예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라기보다는 그냥 할아버지랑 얘기 나누는 좋은 친구란다. 그 말에 손주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화내요? 친구면 좋은 거잖아요.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체면과 도덕이라는 틀 안에서 제 감정은 왜 이렇게 왜곡돼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카페에 자주 오지 않게 됐습니다. 가끔 멀리서 카페 앞을 스쳐 지나가다 제 시선이 닿으면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조용히 돌아서더군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픈지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그런데 세상은 그 뜨거움을 죄처럼 취급한다. 마음은 분명 진심인데 세상은 그걸 의심하니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그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잠깐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 멀어진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한 걸까요?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불빛은 희미했고 가로수 잎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젠 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저 사실
당신 아내분과 아주 오랜 친구였어요. 당신은 모르게 뒤에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내 아내와 친구였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젊었을 땐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웠는지 아내분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의지하는 벗이 되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내분이 마지막에 제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혼자가 되어 외로워질 때 곁에서 챙겨주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찾아간 거예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아내분의 부탁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당신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내내 망설였죠. 그러다 오히려 일이 더 커져 버렸네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 제게만 속삭였다고 생각했던 말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제 곁에서 제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 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내가 미리 남겨놓은 선물이었던 거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냥 친구로만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진심을 드러내도 되는 건지.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내분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도. 그 말에 제 가슴은 무겁게 쿵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겁게 뛰었습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 갇혀있던 제 감정이 비로소 한 줄기 빛을 찾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떠났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제야 알았어. 사실은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었네.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정직하게 살기로. 다음 날 점심 무렵 그녀와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카페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휴일 팻말을 걸어두었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이 짙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쓴 편지 한 장과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큰일처럼?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말부터 들어라. 그동안 너희 말만 들었다. 이제 내 차례다. 모두가 앉자 저는 어젯밤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분히 전했습니다. 너희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분에게 부탁을 남겼다. 내가 혼자 남으면 곁에서 챙겨달라고. 너희가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고 그 부탁이 있었기에 이분이 내 곁에 왔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로만. 그때 저는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한참 뒤 우체국 보관함에서 전달받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언성 편지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꺼낼 때쯤 아마도 당신은 혼자일 거예요.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에서 라벤더 향이 아주 희미하게 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그녀를 바라본 뒤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당신은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속은 참 여린 사람이라 혼자 남으면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잠도 설칠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외로움에 갇히면 차 한 잔 건네달라고. 당신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가 달라고. 당신이 평생 나만 사랑했다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묶어두지 않도록 나 대신 손을 잡아달라고. 당신이 다시 웃는다면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당신의 남은 생은 당신의 것이길. 아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저희 기준만 들이댔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사랑을 지키는 마음은 여러 모습일 수 있다. 우리 가족만큼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자. 그 순간 카페 문이 살짝 열리더니 동네 어르신 두 분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이구, 문 닫았네. 오늘은 쉬는 날인가? 아들이 재빨리 일어나 문을 닫으려던 찰나 저는 손짓으로 그분들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어요.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어르신들은 멋쩍게 웃으며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사장님이랑 이분? 다들 알고 있었지. 혼자 사는 사람끼리 말벗도 하고 좋기만 하더만 누가 뭐라 카노? 맞다.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노? 나이 들어도 사람은 사람이다. 마음이 살아있는데? 아들의 표정이 흐트러졌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의 논리가 동네의 덤덤한 지혜 앞에서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또 다른 종이 카페 등기 관련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이 가게는 당신의 쉼터이자 우리의 기억이 머무는 곳. 하지만 언젠가 당신 마음이 다시 봄을 만나면 이곳을 둘의 집으로도 삼아주세요. 잠깐의 정적 뒤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분과 함께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하고 계절을 맞이하겠다. 너희가 찬성하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오늘 이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분께 무례하게 굴면 너희와 잠시 거리를 두겠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손주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같이 산책 가면 안 돼요?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들이 깊게 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엄마가 남긴 길을 제가 막고 있었네요. 다시 시작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저희도 그 길 함께 걷게 해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얘기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가족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빈자리를 함께 감싸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딸이 의자를 돌려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믿었던 분이라면서요. 저희도 믿어야겠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오래 참고 있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 때문에 자주 만나던 동료에게 감정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선 말도 못하고 스스로만 죄인처럼 굴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더 세게 몰아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너가 직접 겪어보니 알겠지. 사람 마음은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란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제게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이 감춰왔던 위선의 껍질이 그 순간 깨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우리는 동네 작은 뒷산에 모두 함께 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었고 손주들이 앞장서 뛰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아내의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봄을 다시 만났어. 그녀가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떠난 사람들도 웃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선명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연령을 묻지 않고 체면에 갇히지 않으며 누군가의 허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카페 문 앞 새로 붙인 작은 안내문을 저는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죄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집입니다. 그녀가 제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카운터에서 쿠키를 정리했고 아들과 딸은 주방에서 어설픈 바리스타 흉내를 냈습니다. 카페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그녀와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은 체면으로 치장되는 것이 아니라 존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남이 아닌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순간 카페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숨기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법이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짧은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공감이 누군가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